가서 내가 80만 불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러고 보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분위기를 조금 바꿔가지고 네네. 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손님들께서 아무리 투자 이민을 하고 싶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그 80만 달러에 해당되는 돈이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돈을 여기로 움직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본 출처에 대한 증명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회계사님 이렇게 네. 투자 이민에 필요한 자금 출처에 대한 증명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금 출처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 각 개개인이 진행해야 되는 업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은행에 가서 내가 80만 불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러고 보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외화 반출에 대해서 좀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고를 해야 되고 내 돈인지 확인이 돼야 나갈 수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은행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땡땡은행 역삼동 지점을 나의 외국환 은행으로 지정을 하고 그러면 지정된 은행에 가서 여기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은행 직원이 그 자금 출처 확인서를 달라고 할 거예요. 출처 확인서는 국세청 청소에서 뜰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자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EB5 투자 자금으로 나가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주 예정자의 자금 반출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세청에 가셔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아오시면 되는데 이때에 본인이 진행해야 하는 거, 그 다음에 소명해서 제출해야 하는 게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한 2달 전에 집을 20억, 30억, 40억 주고 팔았어요. 네. 그래서 양도세 신고한 흔적이 있어요. 80만 불, 즉 한 10억 정도의 돈에 대해서 자금 출처 확인서를 해달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별 문제 없이, 왜냐하면 이분이 10억이라는 돈이 본인 돈인 게 확실하니까 2-3달 전에 판 흔적이 있으니까, 양도세 신고한 흔적이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훨씬 소명이 수월할 거고요. 반대로 그런 세금 신고 기록을 토대로 소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불충분하다면 좀 더 많은 내용의 그런 서포팅 다큐, 소명 서류를 가지고 국세청에다 소명을 하신 뒤에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아서 이제 은행에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월급, 이게 꾸준히 내가 얼마 이상의 월급을 받아서 예금이나 저축을 한 흔적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범죄나 이렇게 나쁜 돈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내가 노동으로 벌었든 아니면 부동산을 매매해서 벌었든 내가 번 돈이 확실하다. 이제 그게 소명이 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내가 번 돈이 이미 소명이 돼야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세금 신고 기록 등으로 국세청에서도 바로 이 매칭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혼자 하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이제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깔끔하게 내가 반출을 하는, 여기로 반출하는 돈에 대해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이제 받는 것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게 큰 돈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클리어하지 않으면은 아마 이제 조금 이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워질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수월하게 진행을 하지만 이렇게 조금 까다로운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현재 투자 이민에 대한 관심이 사실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투자 이민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이유는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 때문에 많이들 영주권을 받아서 가시려고 하는 것 같고, 자녀들이 또 크면서 그리고 미국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상속이라든지 증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까지 자연스럽게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은 개인당 주는 사람 기준으로 13 밀리언이니까 뭐 150억? 160억? 그 정도까지는 프리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타임 exemption이라고 해서 내가 사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는 그 한도가 굉장히 높아요. 13밀리언, 1인당 13밀리언까지니까 자연스럽게 영주권을 받고 살다가 보면 그런 제도를 또 활용하게 되시고, 그리고 또 영주권을 받고 자녀 교육을 미국에서 시키면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비의 차이가 또 꽤 나죠. 네, 인센티브가 상당히 싸죠, 이게. 맞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한 3분의 1? 뭐 적어도 절반 이하. 네.
그렇게 되는 걸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한국보다 조금 더 어떤 유리하거나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때문에 많이 이제 한국에서 고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 여담이지만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제분이 내 애들을 미국에서 교육시키려고 영주권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부모님이 아셨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너네 가면 난 여기서 뭐하고 사냐 그러고 또 그분들도 투자이민으로 신청을 하셨던 케이스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가서 손자, 손녀들 봐준다고 이제 영주권을 받아서 가신 거죠. 네. 아무래도 그쵸, 가족분들이 나중에 같이 살고 싶으시니까 그쵸. 어떻게든 같이 이렇게 미국에 계실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 어르신께서는 내가 평생 미국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사셨는데 아드님이 그렇게 해서 간다고 하니까 아 이게 나의 데스티니구나 하고 이제 가시는 것 같아요. 네네. 요즘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EB5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요번에 EB5가 작년에 이제 큰 좀 변화가 있었죠. 네. 뭐 RIA라고 해서 이제 Reform Integrity Act라고 전반적으로 EB5에 대한 어떤 그 인지도라든지 그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향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막 이제 미국 거버먼트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을 써서 투자자분들한테 좀 더 그 트랜스페런트하고 인포메이션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죠. 그게 이제 RIA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불에서 80만 불로 된 것도 맞아요. 있고 거기에 또 그 concurrent filing이라고 있는데 그 변호사님 그 concurrent filing이 요즘 그 한국 유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좀 아시는 부분을 좀 같이 공유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분, 뭐 가장 많은 신분이 결국은 F1이나 뭐 J1이나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을 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미국에서 계실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이제 시차가 맞지 않게 된다고 하면 F1이 끝나고 돌아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국에서 어떤 영주권을 진행을 하셔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신분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신분 변경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분 변경하는 것 자체가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뭐 이게 짧으면은 뭐 2, 3개월, 뭐 평균적으로 5개월 뭐 걸릴 수도 있지만 코로나 전후로 인해서는 이거 자체가 1년이 넘어가서 뭐 1년 반, 2년씩 걸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본인이 신분 변경이 완료되지가 않는데 신청을 해놨는데 완료가 되지 않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F1이 끝나버리면은. 그런데 이제 컨커런트 파일링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I-5262를 이제 청원서로 처음에 파일링을 할 때 미국에 계시면은 I-485라는 신분 변경 폼을 동시에 파일링이 가능하세요. 예전 같았으면은 그래 투자 이민이 승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신분 변경에 대한 폼을 신청을 하면 신분 변경이 또 완료되기까지 오래 걸렸기 때문에 중간에 피치 못하게 나오셔야 될 그런 상황도 많이 생기셨는데 지금 I-516이 이제 접수가 될 때 신분 변경 폼을 같이 동시에 접수를 하면 신분 변경 기간이 뭐 5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완료되기 전에 EAD라고 해서 이제 그 노동 허가서와 이제 I-131이라는 여행 허가서를 먼저 리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리뷰가 끝나면은 먼저 EAD와 I-131에 대한 그 여행 허가서가 나오게 돼요. 빠르면 2, 3개월 아니면은 뭐 늦어도 뭐 5, 6개월 이렇게 이 안에는 이게 노동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신분이 종료가 되기 전에 이것만 받아버리면 신분 변경이 완료가 되기 전이라도 미국에 적법하게 체류를 하시면서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 학생 비자 가지고 있다가 이제 뭐 요즘 H1B도 늘어나고 이제 러리로 추첨제로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 기간 안에서 만약에 이렇게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미국 내에서 일하는 거에도 좀 더 자유로워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그 OPT 기간에 신분 변경을 신청을 하면 OPT가 끝나기 전에 신분 변경이 완료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안 나오셔야 되는데 이거는 신분 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이것만 빠르게 검토를 해서 내준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이제 신분에 대한 이제 안정성이 빠르게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를 올리면서 이게 어떤 베네핏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컨커런트 파일링이라는 베네핏을 신분적인 면에서 주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나라에서 돈을 금액을 올리면서 이 커다란 금액에 대한 관리 감시에 대한 그런 제도도 조금 굉장히 많이 늘어서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어떤 관리 감독을 전부 다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금액은 좀 늘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원금이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보장도 훨씬 금융권 제도로 들어가면서 높아졌고 그런 장점이 굉장히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투자이민이라는 것이 이민국에 뭐 돈을 보내서 일정 기간 이후가 되면 영주권을 그냥 주는 제도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어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외국 자본을 저렴하게 빌려줘서 그 개발사가 건물을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그 개발사가 마지막으로 분양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야 저희가 이제 원금도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상품에 가깝다고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게 어떤 개발사의 자금이나 규모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건설 도중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리스크들이 일어나도 공사를 끝까지 완공을 할 수 있는지 건물의 종류나 위치 아까 로케이션 말씀하셨는데 그런 위치가 좋아서 완공 후에 분양 등으로 인해서 완판이 돼서 저희가 그 원금을 투자자들에게 상환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점 개별 부동산 투자 상품의 가치를 조금 따져보고 프로젝트를 골라야 영주권도 받고 그 다음에 내 돈도 좀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미국 마루에셋의 대표님이신 영킴 대표님과 그 호연 회계 법인의 파트너이신 이태호 회계사님을 모시고 미국 투자이민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라 프로퍼티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 그 LA의 링크 아파트먼트 코라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분 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